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뉴스 하나만 보면 대부분은 이미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번 판별, 로봇택시, 중국 판매량, 머스크 이야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같은 방향으로 몰려 나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시장은 늘 두 갈래로 갈립니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기거나 나중에 와서 그때 이미 시작됐던 거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거나.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에 무슨 호재가 나왔는지를 따지기보다 의 장면들이 지금 동시에 터져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테슬라의 어떤 국면을 의미하는지부터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투자자들이 꽤나 긴 시간을 기다려온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델라웨어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를 최종 복원한 것인데요. 단순히 돈이 많아졌다 정도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드디어 테슬라에게 리더십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순간입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패키지가 무효화되면서 머스크의 영향력, 테슬라의 지배구조, 장기 전략까지 시장에서는 여러 의문이 쏟아졌죠. 그 의문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정리된 겁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며 테슬라를 일으킨 CEO에게 그 보상을 통째로 취소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머스크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의 리더십을 지켜줄 법적 장치를 확실히 세워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바로 다음 장면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바로 테슬라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가속도죠. 머스크가 지난 몇 년 동안 말해왔던 그 구상,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양산 직전 모델로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애플 비지터 센터 앞에서도, 프리몬트 공장 테스트 트랙에서도, 그리고 오스틴 인근 일반 도로에서도 이 차량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보던 프로토타입 테스트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사이버캡은 디자인이 거의 완성 단계,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실전 운행을 가정한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2026년 로보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향한 테슬라의 시계가 드디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연결점을 보게 되죠. 왜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했는가? 바로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머스크에게 다시 확실히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이 현실을 향해 더 가까워지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엄청난 시그널이 월가에서 올라옵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IPO 준비 절차의 주관사 오보로는 모건 스탠리가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건 머스크 생태계 전체가 전 세계 자본시장으로 확장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건 테슬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머스크의 힘이 커진다는 건 테슬라의 장기 전략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사이버캡, FSD, 옵티머스 등 향후 테슬라의 모든 프로젝트에 정면으로 연결됩니다. 즉 머스크 생태계 전체의 확장은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는 거대한 외부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보면요, 뭔가 한두 가지 뉴스가 좋아서 움직이는 구간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머스크 리더십은 정리됐고, 로보택시는 말이 아니라 실제 테스트 단계로 들어왔고, 중국에서는 이미 소비자가 선택을 끝냈어요. 이걸 종합해보면 지금 시장이 테슬라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 속도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차트보다 뉴스보다 흐름을 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해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쇠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